네, 친한계 징계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 언제쯤 봉합이 될까요?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첫 신문이 내일 열립니다.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당내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단순히 윤리적,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선거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것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와 유권자의 것임을 알고 있기에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달라는 입장으로 오늘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징계는 당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부분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동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네, 내일 법원에서 첫 신문기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 내용이 조금 알려졌습니다. 일단 문제의 게시물, 그 아동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의 게시물 같은 경우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수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점을 좀 적시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또 내일 신문에서는 아마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할 걸로 알려지는데 장현주 부대변인님. 지방선거 얘기는 좀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할 걸로 전망하시나요? 사실 가처분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을 통해서 이 징계가 옳았는지 글렀는지 이 부분을 결국 나중에는 이제 심사를 하게 되겠지만 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 판결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나서 나올지 뭐 2년이 지나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당장 긴급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때는 잠정적으로 이 징계 조치를 중단해 놓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처분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관련된 지방선거의 공천에 개입하고 또 공천 업무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배현진 의원이 주장할 수 있는 또 이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이익들이 이번에 긴급하게 침해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가처분이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본안 판결을 통해서 이 징계가 부당했다라는 점이 설령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미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 업무를 행사할 수 없었던 그 자체가 돌이켜서 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긴급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사유도 되지 않고 또 수위가 지나쳤다라는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은 본안 판결에서 주도적으로 다뤄질 부분이기는 하지만 가처분 과정에서도 사실상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라는 이 긴급성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고 한다면 이 사유가 안 되고 또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점도 적절하게 고려를 해서 재판부가 아마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게 뭐 법조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홍천 의원님, 네. 실제로 어떨까요? 전망해 보시자면. 그동안의 법원 결정 사례를 보면은 예. 정당 내부의 일에 대해서는 법원 갖고 오지 마라. 아, 법의 영역으로 가져오지 마라. 그 정치적으로 알아가지고 해결을 하라. 예. 굉장히 짜증스러운 태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헌법상 보면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결사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은 몰라도 그거 네.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정도면은 이게 인용이 잘 안 되는데 다만 이번에 보면 그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시당위원장을 이렇게 당원권 정지시켜가지고 예. 전혀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느냐. 예. 이 점을 잘 좀 설명을 하면은 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겁니다. 네. 이게 뭐 그럴 만한 일이다 아니다는 본안 가지고 얘기해야지 지금은 별 상관이 없어요.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점을 잘 설명을 하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 그러니까 있다. 회복할 수 없다는 거. 회복할 수 없는.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되면 예. 자기의 그 권리 침해가 자기 지위의 손상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 네. 그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죠.
내일 신문에서 어떤 얘기할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배현진 의원이 좀 이른 새벽에 올렸던 글을 빛과 같은 속도로 올렸다가 삭제를 했는데 이게 또 이제 기자들이 또 빠른 속도로 캡처를 하다 보니까 사진이 남아 있는데요. 글도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의원 또 배현진 의원이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인데 이 얼굴 맑던 장동혁은 어디로 갔냐? 깔깔대며 갈매기압을 던지던 우리 불과 한 회기도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제가 정점식 의원에게 저게 대체 언제 찍은 사진인지 좀 물어봤더니 2022년 말이 아니면 2023년 초로 기억을 한다. 당에 행사가 있어서 본인의 지역구로 장동혁 대표, 배현진 의원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김진욱 특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면서 사진까지 게시를 했는데 이걸 또 내렸거든요. 왜 빛의 속도로 올렸다가 내린 걸까요? 뭐 빛의 속도로 올렸다가 10분 만에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배현진 의원이 원했던 효과는 지금 다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 사진을 보면서 또 배현진 의원이 썼던 글까지 다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네요. 결론은 배현진 의원이 지금 장동혁 대표와 한때는 좋은 시절도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가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사이처럼 멀리 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배현진 의원에게 이번에 징계를 최고위에서 유예하자라는 쪽으로 그 우재준 최고위원이 제안도 했습니다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장동혁 대표는 이미 그 논의 자체가 일단락됐다. 더 이상 우리는 그 논의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매정하게 그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른 새벽에 그때 그 해맑게 웃고 함께 보수를 가보자라고 꿈꿨던 그 장동혁은 어디 간 것이냐, 무엇이 장동혁을 이렇게 변화하게 만든 거냐라는 그런 물음을 올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전에는 저렇게 사이가 좋았던 두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에 의원총회에서의 두 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저희가 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앉았는지를 한번 또 포착을 해봤더니 좀 의미심장한 해석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원래 장동혁 대표 주변으로는 당 지도부들이 좀 배치돼서 앉는데 뭐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야 지도부니까 앉았다 치더라도 뒷줄에는 이렇게 친한계 의원들이 줄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최수영 평론가께 좀 여쭤볼게요. 친한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좀 압박으로 느꼈다면 목적 달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도적으로 앉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친한계에서 뭔가 항의를 하거나 부당함을 아무리 제기해도 뭐 당에서 지도부가 수렴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포토 메시지를 한번 해보자고 사전에 합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토 메시지요? 포토 메시지죠. 정치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이미지하고 메시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이미지로 한번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해보자 한 거죠. 포토 메시지 전형적인 전략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뭐 포토 메시지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바꿨다거나 혹은 뭐 그로 인해서 당의 어떤 이 입장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것들로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일종의 알리바이 이런 걸 쌓아나가는 축적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다만 앞으로 이럴수록 한 전 대표가 장외행사를 할 때마다 친한계라는 사람 의원들이 참석하고 말고의 여부가 굉장히 당에서는 이제는 당헌에 적용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란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처신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자리 배치에도 포토 메시지가 있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선 이상 중진 14명이 어제 국회에서 따로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데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우리가 지지율이라든지 또는 각 지역에서 우리 중진 의원들이 느끼는 상황이 이대로는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는데 다 많은 의원들이 그런 말씀하셨고 거기에 공감하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일단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하는데 내부에서는 약간의 격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의 힘을 빼야 된다는 말을 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당 내부적으로 싸울 게 아니라 이제 대여투쟁하자 이런 말도 오갔다고 하는데요. 조홍천 의원님, 네. 일단 중진들이 만나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뭔가 좀 공개적인 목소리를 앞으로 더 낼 거라고 보시나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목소리가 분산되지? 한 목소리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모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동안에 그 중진들 도대체 뭐 하냐? 그 선수가 그렇게 높아가지고 그 많은 경험, 거기서 우러나는 그래도 이쪽으로 간 게 맞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지 도대체 뭐 하냐? 각자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지금 중진이 된 거냐? 예. 그런 사실은 그 비난 아닌 비난 같은 게 많았는데 역시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밥 짓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물이 뭐 많느니 적으니 뭐 보리쌀을 더 넣어야 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저기는 이제 팔고도 붙이고 그냥 밥을 져야 됩니다. 아니면 엎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뭘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 네. 심지어는 뭐 대안과 미래인가요? 뭐 소장파, 친한계까지도 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군요. 그렇죠. 평론하고 있어요. 저렇게 자기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그리고 또 장동혁과 척지기도 싫고 그렇다고 윤호개인에 포함되기도 싫고 그건 뭡니까? 저래가지고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존재 자체가 보세요. 지금 저 민주당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그 제명연에 맞서 쫓겨나고 예. 뭐 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이내믹합니다, 민주당도. 예, 위태위태해요. 근데 오늘 아이템에 아예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예. 예. 스포일러로 하시면 어떡해요? 아직 순위가 많이 남았는 아 거예요. 그래요? 예.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은 완전히 덮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좀 자승자박이고 완전히 자멸의 길로 가는 거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도 지금 내분이 심상치 않은데 국민의힘 얘기만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뜻을 모은 이후에 내일 오전에 장동혁 대표를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조홍천 의원님 생각대로 뭐 제대로 된 결론 못 내고 후지부지로 끝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